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헤비 스매시입니다. 미래의 핸드볼 게임이거든요.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팀은 모두 10개 팀입니다. 많은 편이죠. 한국 팀이 있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특히 더 관심을 받았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팀을 안 할 거고요. 저는 여성 팀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팀을 선택을 하면 항상 첫 번째 팀은 한국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만나고 싶은데 첫 판에 한국이라니. 너무 쉽잖아요. 첫 판은 농락을 하는 재미가 있는 게 첫 판인데 한국 팀을 상대로 농락을 하자니 아쉽긴 하지만요, 게임은 게임입니다. 한국 팀이 상대라고 해서 첫 판부터 100원을 내줄 수는 없죠. 제가 스포츠 게임은 참 못하는 편인데 이 게임은 그래도 손이 좀 가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즐겼던 스포츠 게임 몇 개 안 되는데 이 게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헤비 스매시 1993년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데이타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패스슛이라고 있거든요. 아이고, 안 들어가네. 다시 한번 합니다. 패스슛. 패스 버튼을 이용해서 슛을 하면은 아리랑 볼로 골인이 됩니다. 후반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보여드린 거고요. 여유가 되면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많은 오락실에 있지는 않았지만요, 3군데 4군데쯤 오락실 다니다 보면은 그 중에 한 곳은 이 게임이 있었을 정도로, 그 정도면은 많이 보급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다닌 오락실은 어느 오락실을 가도 한국팀은 꼭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아시아 버전, 일본어 버전에서만 한국팀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 버전에서는 한국팀이 없었다고 하네요. 한국팀 대신 스페인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팀인데 팀에도 이름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팀은 서울 파이터즈. 저는 갑자기 서울 시스터즈 그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다 아시면서 서울 시스터즈는 뭐야? 그러지 않기요. 네, 우리 팀이 홀드게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6대0이 되면은 홀드게임이라고 시간에 관계없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6대0 됐죠. 홀드게임으로 5초 남은 거 아깝지만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땀내 가득한 남성들 팀 사이에서 저렇게 승리할 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게임을 여성팀으로 많이 플레이를 했었고요. 물론 제일 많이 한 팀은 한국팀입니다. 이번 상대는 미국팀이죠. 그 당시 오락실에서 미국팀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선택을 하셔서 플레이를 했는데 저는 미국팀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 게임 성향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잘난 캐릭터는 일단 빼고 합니다. 제가 게임 리뷰한 거를 보시면은 격투 게임을 예로 들면은 주인공 플레이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약간 인기가 조금 덜한데 성능은 그런대로 좀 괜찮고 그런 캐릭터를 선호를 했거든요. 캐릭터빨로 승리하는 거는 진정한 게이머가 아닌 것 같은 쓸데없는 그런 객기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엔딩 보고 다른 게임 해야지 되니까 캐릭터빨, 성능빨, 아이템빨 다 받을 거 받으면서 게임합니다. 이 게임은 두 번째, 세 번째 판까지는 어렵지 않게 쉽게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미국 팀도 이름이 있습니다. 레드 이글스라고 하네요. 필살기의 이름은 포크 스크류슛. 이 게임에서는 마구라고 부르죠. 핸드볼이니까 마구라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구의 유력이 미국팀이 정말 강력하고요. 상단을 보시면은 타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게이지가 차는 게 미국팀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빨라요. 끝판왕보다 빠릅니다. 정말 빠른 거죠. 게이지가 빨리 차면은 마구를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게임에서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가운데서 볼이 나오면은 일단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한 후에 이렇게 다시 벽 튕기고 헤딩이나 오버헤드 킥으로 골을 넣는 방법, CPU를 상대할 때 제일 잘 먹히는 공격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동네에서도 대부분 다 이렇게 골을 넣었습니다. 레드 이글스 안녕. 이번 상대는 독일이네요. 그런데 독일 팀의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입니다. 아놀드 형님이 떠오르는 얼굴이죠. 일단 시작을 하면은 선제골이 중요하니까 골키퍼한테 백패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앞으로 패스를 합니다. 자, 벽 튕기기 하고 마무리, 헤딩이든 오버헤드킥이든 차면은 아직은 잘 들어갑니다. 독일 팀의 팀명은 베를린 제규어즈, 마구는 세븐웨이 슛입니다. 독일 팀의 장점은 기절했을 때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여성팀은 한번 기절하면 언제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패스할 타이밍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기절해서 빨리 일어나는 거 좋긴 하지만 독일 팀도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우와, 이걸 막네요. 이제는 막히기 시작을 하는 판이 됐다는 거죠. 보셨나요? 쟤네들도 헛발질, 개발이라는 걸 하는군요. 군대에서 중요한 찬스에 저렇게 개발이 나오면 정말 일주일이 괴롭죠. 저는 축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축구 안 했거든요. 군대 얘기는 해도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안 하는 1인입니다. 오우, 오버헤드킥. 바로 전에 개발을 한 그 친구 같은데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을 했네요. 군대에서 결정적인 슛을 넣으면은 또 일주일이 행복하고요. 이 게임에 필살기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슛 말고 필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데 랜덤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필살기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신 분들은 뭔가 특별한 필살기 슛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나간 게 맞나?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하실 정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동점이 되면 연장전에 들어오고요. 한 골이라도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서든데스. 필살슛은 발동 조건이 일단 게이지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점수가 동점이던가 지고 있던가, 그리고 연장전이던가 30초 이하로 남았던가, 우리 골대 앞에 있으면서 상대편 골키퍼와 나란히 있어야지 된다는데 상대편 골키퍼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운이죠. 완전 운입니다. 만약에 연장전에서 동점이 됐다 그러면은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필살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보여드릴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스테이지 클릭할 때마다 기술을 하나씩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원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소속이 지구가 아닙니다. 스페이스 콜로니 소속이라고 하고요. 팀명은 모빌 스트라이커즈, 마구의 이름은 슈퍼웨이브 슛입니다. 로봇이라서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고요. 미국 팀보다 약간 강한 상위 호환이 되는 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팀은 파워 게이지가 빨리 차잖아요. SPC, 이 팀은 파워 게이지가 미국보다 아주 약간 덜 빨리 찬다고 합니다. SPC,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SPC. 갑자기 빵이 생각이 나네요. SPC, 이 팀은 이 게임의 스토리랑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 대회가 열린 게 얘네들 때문입니다. 골키퍼가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막아줘가지고 게임이 쉽게 풀리겠네요. 이 게임의 시대는 20XX년 SPC. 이 팀의 선조들은 지구에서 추방된 범죄자들이거든요. 추방된 이후에 지구가 9개의 나라만 남았습니다. 이 게임에 출전한 나라가 생존한 나라고요. 다른 나라는 다 멸망했나봐요. 지구에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전쟁만 하니까 멸망의 태클을 탄 나라들도 있고요. 기술도 발전을 못했는데 우주로 추방된 이 범죄자 집단들은 그 기간 동안에 기술 태클을 열심히 타가지고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낼 정도의 과학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원래 과학이 더 빨리 발전하지 않나요? 아무튼 뭐 과학기술이 지구보다 뛰어나니까 그 기술력으로 지구에 침공을 개시를 했는데 지구인들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 시합을 하자. 미래식 핸드볼 게임 헤비 스매시로 승부를 내서 우승한 팀이 콜로니 이주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대회가 개최가 된 겁니다. 콜로니로 이주를 한다. 지구를 떠나는 건가요? 우승하면 좋은 거 맞나? 뭐 그렇게 돼서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번 팀의 상대는 이탈리아고요. 팀명은 스팅어즈, 마구는 크로스 허리케인 슛입니다. 이탈리아가 축구에서 수비가 강한 팀이죠. 이 게임에서도 수비가 강한 팀이고요. 원거리에서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의 힘이 이 게임에서 가장 깁니다. 파워 게이지도 빨리 차는 편인데요. 아이고 골을 먹었습니다. 파워 게이지는 빨리 차는데 마구는 가까운 데서 쏘지 않으면은 잘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네. 어쩔 수 없죠. 2대2. 지금 30초 이하로 남을 때가 됐고요. 여기서 한번 필살기를 안돼 이거 안돼. 큰일 날 뻔했네요.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아줍니다. 동점에다가 30초 이하 남았으니까요. 역시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죠. 필살기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닌가 봅니다. 우리 골대 앞에서 마구를 발사를 해야지 되나 봐요. 잘 막어. 자, 우리 골키퍼 앞에서 마구를 사용해야지 되는데 왜 자꾸 공격을 하니? 연장전으로 왔습니다. 연장전이니까 아이고 안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 골 넣고서 이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지겠는데요 잘못하면은. 제가 이 게임 처음이 아닙니다. 마구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웠나? 뭔가 애매하게 골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패스를 했는데 받는 선수가 패스를 받지 않고 기술을 사용해서 장풍을 발사했죠. 그러면서 공은 그냥 저를 스쳐 지나갔고요. 상황은 묘하지만 어쨌거나 이기면 됐습니다. 정말 초필살기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게임에서 마구 초필살기를 보신 분들은 이 게임에게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야, 정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거 맞네요. 골을 넣어야지 되는 게임에서는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이제 게임도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휴, 필살기 보셨나요? 파이어 하면서 입에서 불을 쏘는데 공이 강력하게 날아가고 있죠. 제가 빨리 선제골을 넣어야지 마음 편하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휴, 다 먹어. 애들이 덩치가 커서 그런지 공격을 다 막아내고 있죠. 이번 상대는 이집트입니다. 팀의 이름은 콥트 디펜더즈입니다. 마구의 이름은 굴러가는 것처럼 파이어슛이고요. 팀 이름에 디펜더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일까요? 방어에 굉장히 특화된 팀입니다. 정말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내고 있어요. 어차피 0대0 이제 초필살기를 사용해도 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장전을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되겠고요. 총필살기를 한번 안돼. 어이구 이거는 와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골키퍼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작하는 것보다 오토일 때 아우 이것도 막네. 아 됐다. 어우 쟤네들 너무 다 막아버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선제골이 다행히 나왔습니다. 10초 남기고 말이죠. 필살기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기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시간 끌어야 됩니다. 야 오토 오토 골키퍼 정말 잘 막아주네요. 아우 골키퍼가 왜 저렇게 신들린 듯이 잘 막아줄까요? 요즘 게임 리뷰할 때 원코인을 언제 했었나 요즘 원코인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원코인이 왠지 될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우선은 선제골. 자 앞으로 이어주고 패스 골. 이렇게 선제골을 가볍게 넣네요. 브라질을 상대로 말이죠. 지금도 브라질 하면은 축구가 정말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 하면은 그냥 브라질이 계속 1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긴 하지만 1등은 아니잖아요. 피파 랭킹을 지금 찾아봤거든요. 25년 7월 피파 랭킹을 보니까 브라질이 5등에 가 있습니다. 1등이 아르헨티나, 2등이 스페인, 3등이 프랑스고요. 4등은 잉글랜드입니다. 어릴 적에 맨날 1등이 브라질이었으니까 그냥 문득문득 생각하면은 5등 자리에 있는 브라질이 낯설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 게임은 핸드볼 게임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역시 오토가 잘 막아주고 있고요. 너만 믿는다 오토. 브라질의 팀명은 리오 파워즈, 마구의 이름은 썬더슛입니다. 이쯤에서 한 골 넣어서 쐐기 골을 아이고 이걸 막네요. 브라질 팀은 축구를 잘하는 나라답게 오버헤드킥이나 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죠. 오토래도 2번을 연속으로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 제가 못한 겁니다. 벽에 튕겼을 때 오버헤드킥을 하잖아요. 그 공격은 브라질 팀이 이 게임에서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을 골라서 벽 튕기기 공격을 하면은 최강이라는 거죠. 웬만한 마구보다 강력합니다. 여기서 오버헤드 나오나요? 그렇게 놔둘 순 없죠. 제가 공격을 많이 해서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잘 한 것 같은데 점수만 보면은 겨우 이긴 점수죠. 2대1. 이제 남은 팀은 3팀 남았고요. 이번 상대는 영국이네요. 선제골이 중요하니까 시작 패턴은 늘상 똑같습니다. 백패스 후 골키퍼에서부터 공격 시작이죠. 순조롭게 슛! 막았네요. 다시 슛! 어휴 기절하면서 슛을 하는 투혼의 슛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뭐 살짝만 맞아도 우리 선수들 별이 반짝반짝 돕니다. 야 오토 잘해!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죠. 1대1입니다. 상대편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우리 선수들은 스쳐도 별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죠. 혹시나 해서 슈퍼 필살기 나갈까 했는데 동점이니까요. 역시 30초 아래로 해야지만 이거는 큰일 났네요. 일단 동점을 먼저 만들어야겠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자. 슛! 영국의 팀명은 유니온 샤프스, 마구의 이름은 리볼버 슛입니다. 찬스죠. 여기서 반드시 야야야야야 들으셨나요? 삐뽀빠. 삐뽀빠가 묘하게 중독성이 있죠. 동네 애들은 삐뽀빠 하면서 이 게임을 하고 그랬네요. 지금 삐뽀빠를 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동점골을 넣어서 야야야 오토 그렇지. 역시 믿을 건 오토뿐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시간이 없네요.
몇 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 슛! 이건 넣어야죠. 아, 다행입니다. 지는 줄 알았네요. 잘하면 한 골 더 넣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연장전으로 가야겠네요. 자, 서든데스 갑니다. 바로 앞으로 패스해서 슛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아, 그렇죠. 쉽게 이길 수는 없죠. 역시 영국입니다. 영국의 삐뽀빠, 이 게임에서 제일 강력한 마구고요. 그래서인지 더욱더 삐뽀빠가 중독성 있게 들렸나 봅니다. 자, 이거로 마무리. 한 번 더. 헤딩슛. 이 게임이 헤딩슛이 잘 안 나오는 게임인데 적절한 타이밍에 헤딩을 잘 안 하는 여성팀에서 헤딩슛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게임이 잘 풀리는 날이군요. 영국팀은 파워하고 스피드가 좋은 팀인데 그래서인지 정말 어렵게 이겼네요. 아까 3개 남았다고 그랬는데 팀이 하나는 저였군요. 마지막 지구 대표팀입니다. 마지막 지구 대표팀 상대는 일본입니다. 팀명은 카미카제, 그리고 마구의 이름은 카미카제 슛입니다. 카미카제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어쨌거나 선제골을 넣어야지 되는데 잘 막았네요. 이렇게 되면 야, 오토! 오토 역시 믿을만합니다. 일본 팀은 근접 공격 시에 대시 공격이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첫 골이 터졌고요. 게이지 차는 거는 우리랑 비슷하게 차오르죠.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구의 유력도 강력하진 않고요. 기절 상태에서는 회복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팀한테 맞아서 적들이 기절을 할 그 정도는 아니죠. 어느 팀을 만나도 우리 팀한테 맞아서 기절을 하는 건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한테서 공을 뺏을 때는 죽도를 휘두르죠. 칼을 들어서 그런지 죽도를 휘두르는 사거리는 긴 편입니다. 지금 필살기 사용할 때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나요? 네, 우리가 들은 그 발음이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여기서에 나온 발음은 나중에 다른 캐릭터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같은 데이터 이스트 카르노브의 복수에서 자지라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일본팀 겨우 이겼습니다. 1대0. 역시 지구대표의 마지막 팀답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끝판왕을 만나게 됩니다. 전체 맵을 보면은 우리가 탄 비행선은 우주로 가고 있죠. 우리는 4번째 스테이지에서 로봇으로 된 상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대도 모두 다 로봇으로 만들어진 상대죠. 아이고, 제 기절했는데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우리 선수들 쓰러지기만 하면 다 그냥 기절해버리죠. 이거는 몸싸움을 어떻게 못하고 AI 믿을 건 오토입니다. AI가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선제골의 중요성 꼭 넣어야지 됩니다. 한 번 더. 일단은 한숨 돌릴 한 골이 먼저 나와졌고요. 우리가 시합하는 이곳은 스페이스 콜로니입니다. 스페이스 콜로니가 뭔가 찾아봤더니 우주에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어 놓은 정거장은 아니고요. 우주 거주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째에 만났던 그 로봇들은 착한 침략자들이고요. 얘네들은 나쁜 침략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침략자가 원래 정식 시합을 하는 건데 니네 믿을 수 없어, 니네가 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만들어진 팀이 지금 상대하는 최종 보스고요.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마구의 이름은 그라비톤 슛. 야야, 여기 막아야 돼. 자, 오토. 이야 저거 다 막아냅니다. 오토가 오늘 한몫을 하고 있죠.
끝판왕답게 모든 능력치는 최고치고요. 슛! 끝판왕이 이렇게 쉽게 골을 주나요? 파워 게이지만 미국 팀보다 살짝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지만 그거 빼곤 완전 최강 로봇입니다. 우리 가냘픈 여성들 스쳐도 기절이지만 자 3대1 어쨌거나 질 수가 없네요. 한 골 정도는 니네 고생했다 한 골 주고요 승리를 했습니다. 엔딩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은 우리가 플레이한 여성팀 호주 국가가 1등이고요 2등하고 3등 2등은 당연히 우리랑 싸운 마지막 끝판왕 3등은 미국으로 보이죠. 아니 2등 3등 다 잘한 건데 애들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을까요? 야 2등 3등도 괜찮은 거야. 엔딩이 특별한 뭔가는 없네요. 그냥 시상식에서 1등 한 것 뿐이고 챔피언이라는 글자 조금 보여줄 뿐이네요. 오랜만에 스포츠 게임을 리뷰를 했습니다. 미래형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룰을 가진 스포츠는 지금 없지만요. 아무튼 스포츠 게임 맞죠? 네, 헤비 스매시라는 스포츠 종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93년도면은 대전 격투 게임이 정말 불타오르던 오락실이었는데 스포츠 게임이지만 한국팀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게임답지 않게 액션 게임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 게임을 즐겼고요. 대전 격투 게임도 아닌데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 인기도 많았고요. 아시는 분도 많고 플레이도 많이 했습니다. 성공한 게임이라고 봐도 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게임 끝날 때까지 초필살기를 제가 성공을 못했죠. 검색하다가 자네님이 필살기 사용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필살기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굉장히 생소하게 보이는데요. 보긴 봤던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봐야죠. 필살기 불꽃슛은 아니지만 시원하게 날아가서 꽂히네요.